주식 고수들이 절대 말 안 하는 손절의 수학. 환호하는 개미 투자자들. 마이너스 50%.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 벌 생각을 버리세요. 네, 지금 제가 이상한 말을 한 게 맞습니다. 금융 유튜브 채널에서 돈 벌 생각을 버리라니. 화면 끄려고 하셨죠? 딱 30초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10배가 되는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유명 주식 유튜버들은 매일 이 종목 지금 사야 합니다를 외치고 있고요.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섹터 로테이션,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 많은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계좌는 여전히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을까요? 왜 분명히 수익을 낸 날도 있었는데 1년을 돌아보면 총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그러나 진짜 고수들은 뼛속 깊이 새기고 있는 단 하나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손절의 수학. 안녕하세요. 금융과 경제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 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계좌가 왜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숫자의 배신과 뇌의 착각. 여러분이 믿어온 산수는 처음부터 틀렸다. 50% 마이너스 50%. 자,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좀 나빴습니다. 시장이 흔들렸고 계좌는 마이너스 50%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500만 원이죠. 질문입니다. 다시 1,000만 원, 즉 원금을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이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잃은 게 50%니까 다시 50%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500만 원에서 50% 수익이 나면 750만 원입니다. 원금인 1,000만 원이 되려면 500만 원에서 100% 수익, 즉 2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50%를 복구하는데 50%가 아니라 100%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식 고수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그들은 뼈저리게 지키고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름은 손실 복구의 비대칭성.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비대칭성이 얼마나 잔인한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실 10%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 11%, 손실 20%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 25%, 손실 50%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 100%, 손실 90%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 900%, 900%. 여러분 주식 인생에서 10배거 종목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마이너스 90%는 사실상 계좌 사망 선고입니다. 그것도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운 사망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수학적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이유,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처음부터 도박꾼으로 설계되었다. 뇌 스캔 이미지를 들여다보면 손실을 볼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솔직히 물어볼게요. 손절이 수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왜 못하셨을까요?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의 뇌 구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한 개념이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5배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과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은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뇌 입장에서는 손실이 압도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죠. 한쪽엔 100만 원 기쁨, 다른 쪽엔 마이너스 100만 원 고통.
고통 쪽이 훨씬 무겁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려는 순간 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기다리면 오를 수도 있어. 지금 팔면 손해가 확정되는 거야. 그냥 들고 있으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내가 산 가격까지만 오면 그때 팔자. 딱 거기까지만. 이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뇌가 여러분을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이 대부분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손절 타이밍의 부재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개미 투자자가 같은 뇌 구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이 뇌의 함정을 빠져나갈까요? 그 이야기 다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 생존율.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한 군인이 방어막 뒤에 숨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존이 먼저다. 잠깐, 투자 이야기에 갑자기 생존이라니. 좀 과한 표현 아닌가요? 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문자 그대로 전쟁터이고 현금은 총알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맞았을 때 얼마를 벌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느냐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을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잃었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두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 A는 10번 매매 중 6번 수익으로 10% 수익이고 4번 손실로 마이너스 20%입니다. 투자자 B는 10번 매매 중 4번 수익으로 플러스 20%이지만 6번 손실로 마이너스 5%입니다. 누가 더 부자가 됐을까요? 직관적으로는 A가 더 많이 맞췄으니 A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B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왜냐고요? 손실이 났을 때 작게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수익률보다 생존율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총알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생존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쌤이 직접 쓰는 계산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쌤의 비밀 계산법 1%의 법칙.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프로 투자자들은 이 종목이 얼마나 오를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매매에서 내가 최대 얼마를 잃어도 되는가?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1% 법칙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 번의 매매에서 잃는 금액이 절대로 전체 자산의 1%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총 투자 자산 1억 원. 1% 법칙 적용 시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00만 원. 자, 이제 200만 원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합니다. 어떤 종목에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이 종목에서 100만 원 이상 잃으면 안 됩니다. 2천만 원에 100만 원은 5%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마이너스 5% 하락하는 순간 기계적으로 매도합니다. 5%에 끊으면 너무 자주 손절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에서 100만 원을 잃으면 남은 돈은 9,900만 원입니다. 9,900만 원에서 다시 1억을 만들려면 약 1%의 수익만 내면 됩니다. 식은 죽 먹기죠. 반면 손절 없이 버티다가 2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50%를 맞으면 1,000만 원이 날아갑니다. 9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들려면 약 11%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계좌의 운명을 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말은 쉽지. 막상 마이너스 5%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맞습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스템 이야기 다음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전에 손절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드릴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고수의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비용이다. 식당 주방에서는 주방장이 상한 재료를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식당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식당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쓰다 남은 재료가 좀 상했어요. 이 주인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깝지만 버린다. 둘째,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써본다.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상한 재료를 쓰면 손님이 아프고 그것이 소문이 나면 식당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재료값 몇만 원이 아까워서 수억짜리 가게를 날리는 선택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웠던 시나리오가 틀렸다면 그 종목은 상한 재료입니다. 빨리 버리고 현금이라는 신선한 재료를 확보해야 다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와 고수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개미 이 종목 내가 샀는데 내려가네. 하지만 언젠간 오르겠지. 기다리자. 고수 이 종목 내 시나리오가 틀렸다. 비용 처리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 고수에게 손절은 내가 틀렸다는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 내는 임대료이자 재료비, 즉 사업 운영 비용입니다. 고수 투자자는 손절 후 홀가분한 표정으로 다음 차트를 분석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자산가 중에 손절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 종목에서 리스크를 이만큼 줄였어. 덕분에 저 종목에서 크게 먹을 수 있었지. 반면 계좌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목만 오르면 돼. 이것만 오르면. 이 두 문장의 차이가 5년, 10년 후의 잔고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까요? 드디어 실전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부의 시스템. 내일 당장 실행하는 3단계 손절 전략. 자,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내일 장이 열리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를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스텝 1. 매수 전에 탈출구부터 설계하라. 집을 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입구를 찾고 그 다음 비상구를 확인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종목이 어느 가격까지 내려가면 내 시나리오가 틀린 건가? 차트에서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는 가격, 혹은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격. 이것을 사기 전에 미리 정해두고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나는 이 가격이 오면 이유 불문하고 나간다. 이 계약을 사기 전에 맺느냐, 사고 나서 맺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고 난 뒤에는 이미 손실 회피 편향이 작동해서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스텝 2.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라. 자동 주문을 활용하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쌤도 시장이 흔들릴 때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계에게 손절을 맡깁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HTS나 MTS에는 스탑 로스, 스타프 마이너스 로스 또는 조건부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첫째,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가격이 트리거되는 순간 기계가 알아서 팝니다. 둘째,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폭락이 오더라도 미리 설정한 가격에서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알면서도 안 씁니다. 왜냐고요? 기계적으로 팔았는데 그 다음에 오르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스탑 로스가 발동되어 마이너스 5% 손실로 끊었는데 그 후 10%가 올랐다면 아쉽습니다. 그런데 스탑 로스 없이 버텼다가 마이너스 50%가 됐다면 그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계좌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스텝 3. 손절 직후에 복수 매매를 경계하라. 복수는 계좌에 하는 거야. 손절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절 직후입니다. 방금 마이너스 5%를 확정 지었습니다. 뇌에서는 불쾌한 신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방금 잃은 거 빨리 찾아야 해. 저 종목 지금 오르는 것 같은데. 이 순간 다른 종목에 바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파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차가운 뇌가 아니라 흥분한 뇌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손절 후에는 최소 하루, 가능하면 이틀은 쉬세요. 뇌가 냉정을 되찾을 시간을 줘야 합니다. 프로 트레이더들은
손절 다음 날 아예 시장을 보지 않는 루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꾼과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 한 끗.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개미들의 표정은 닮아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드립니다. 도박꾼과 투자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목이 다른 건가요? 장소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투자하는 금액의 규모가 다른 건가요? 답은 이겁니다. 도박꾼은 운에 모든 것을 걸고 투자자는 확률과 수학에 모든 것을 겁니다. 카지노에서 룰렛을 돌리는 사람과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고 매매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도박꾼은 매번 이번에는 이기겠지에 베팅하고 투자자는 내가 틀렸을 때 얼마를 잃는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느 40대 직장인 분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5년 동안 하셨는데 계좌가 계속 제자리였어요. 그분의 매매 일지를 분석해봤더니 충격적인 패턴이 나왔습니다. 수익난 종목은 평균 7%에서 팔았습니다. 손실난 종목은 평균 마이너스 34%까지 끌고 갔습니다. 수익은 빨리 실현하고 손실은 오래 안고 가는 패턴. 이것이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이 만든 완벽한 자기 파괴 공식입니다. 그분은 적중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틀렸을 때 너무 크게 잃었던 거죠. 반면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절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번 매매에서 리스크를 5%로 관리해서 다음 좋은 기회를 위한 실탄을 보존했다고 말합니다. 손절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시스템대로 움직였다는 자기 통제의 증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 삶에 녹여내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살리는 단 하나의 원칙.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전부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수익률 100%를 꿈꾸기 전에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 10% 이상이 찍히지 않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손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팔고 나서 오르면 어쩌나 하는 불안, 손실을 확정 짓는 그 고통. 밤마다 계좌를 들여다보며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를 반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실 복구의 비대칭성이라는 수학적 사실을 제 살갗에 새긴 날부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생존이 수익보다 먼저입니다. 시스템이 의지보다 먼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는 순간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규칙을 정해놓고 플레이하는 게임이 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단 하나. 화면 빈 계좌 화면. 그 위에 수식이 천천히 써진다. 지키는 것이 버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에 제가 드린 말 기억하시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 벌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돈 벌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빨리 크게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신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남긴 투자 원칙 1번이 뭔지 아시나요?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2번은요. 원칙 1번을 절대 잊지 마라.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단 두 가지 원칙이 화려한 차트 기법도 복잡한 재무제표 분석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내일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종목을 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답하세요. 이 종목 어디까지 내려가면 내가 틀린 건가? 그 답을 먼저 정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 그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만의 손절 원칙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직 손절이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지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쌤이었습니다. 쌤의 오늘 핵심 한 줄. 주식시장에서 총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구경만 해야 합니다. 오늘 손절은 내일의 기회를 위한 투자입니다. 쌤의 경제연구소에서 금융과 경제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드립니다.